인성 더러운 남자 연예인 탑4. 4위는 최정원입니다. 과거 유엔의 멤버로 활동했던 가수 최정원, 한때 노래방에서 유엔의 곡 중 선물을 많이 부르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이런 추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정원에 얽힌 흑역사 같은 이야기가 있어 가볍게 소개해 보려 합니다. 과거 T. 매라는 커뮤니티에 최정원에 대한 부정적인 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 글에 여러 사람이 댓글로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최정원을 옹호하는 댓글을 남기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후 확인된 바로는 그 댓글 작성자의 아이디가 JONGWON으로 싸이월드에서 최정원이 사용했던 아이디와 동일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댓글은 모두 삭제되었고 계정도 탈퇴되었다고 합니다. 다소 허술한 해프닝이었지만 그만큼 귀엽게 웃고 넘길 수 있는 에피소드로 남았습니다. 이런 작은 해프닝에 이어 이제 조금 더 무거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정원이 가정을 파탄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그는 유부녀인 B씨에게 먼저 연락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카톡 대화에서 상대의 프로필 사진에 가족 사진이 있었고 이를 통해 그녀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런치 약속을 잡아 첫 만남을 가졌다고 하네요. 논란이 된 사건은 5월 27일에 발생했는데 간단히 한 잔이라는 말만 빼면 사실상 우리 집에서 술 마시자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B씨는 한강에서 술을 마시자는 식으로 거리를 두려 했으나 최정원은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킥보드를 타고 최정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두 사람은 아무 일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반발하여 둘이 팔짱을 끼고 이동한 사실이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술을 마신 후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보면서 이 상황은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약 2주 뒤 최정원이 다시 B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전거에 관심이 생겼다며 B씨가 비싼 자전거 장비를 구매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둘은 B씨의 아들을 혼자 놀게 하고 함께 자전거를 타며 또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보면 첫 만남에서 브런치를 먹고 한강에서 와인을 마시며 두 번째 만남, 그리고 자전거를 타며 세 번째 만남까지 총 3번의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은 이 만남이 거듭되자 결국 이 사실을 알아차렸고 B씨는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자백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반성문을 썼고 6월 21일에 작성한 반성문에 이어 3일 뒤에도 또 한 번 작성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최정원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이고 이 사건 외에도 다른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 있더군요. 어쨌든 결국 이 일이 발단이 되어 최정원에게 1억 원 미만의 금액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최정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반박 글을 게재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날 한강에서 와인을 마셨던 상황을 보면 아무 일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당시 두 사람이 만난 시간은 저녁 7시였고 남편이 아내에게 집에 올 때 우유 좀 사와라고 연락했을 때 그녀가 지금 집에 가는 중이라고 답한 시각은 밤 9시 23분이었습니다. 이동 시간을 고려했을 때 두 사람이 한강에서 만나 와인을 마시고 이후 집에 가서 문제가 될 만한 일을 했다는 건 시간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더욱이 한강에서 술을 마셨다면 그렇게 빠르게 취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최정원이 주장하는 대로 그날 실제로 아무 일도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유부녀에게 우리 집에서 술을 마시자며 지속적으로 집으로 유도한 점과 결국 한강에서 술을 마신 뒤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러한 행동의 의도가 중요한 겁니다. 유부녀를 집으로 계속 데려가려 한 행위 자체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저라면 이러한 상황은 충분히 화가 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가 무슨 오징어, 쭈꾸미, 개구리, 해삼, 말미잘, 붕어, 두루미 같은 사람도 아니고 잘생긴 연예인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화가 날 만하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동네 친한 동생이었으니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친해도 유부녀가 남편 몰래 과거에 친했던 동네 오빠와 손잡고 팔짱 끼고 같이 술 마시고 오빠 집까지 가고 수시로 전화하고 보고 싶다고 카톡하고
자전거도 함께 타는 관계라면 쉽게 좋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만약 그것이 반대로 내 아내나 남편이 그런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이를 완전히 쿨하게 넘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보통 연인 사이에서도 밖에서 남사친이나 여사친과 10일로 술을 마시는 것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솔직히 불륜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이 매우 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부는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네요. 연예인이니까 외부 노출이 안 되는 집에서 만나자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부분은 이해하지만 친한 동생의 배우자인 남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느껴지네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각자 얼마나 쿨하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이 좁고 속이 작은 편이라 이런 상황을 쉽게 용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정원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하기보다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유엔 멤버는 두 사람 모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3위는 오지호입니다. 2007년 1월 강남의 템프로 업소에서 근무하던 28세 여성 안나가 서초동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은 유명 남자 연예인과 오랜 시간 사실혼에 가까운 연애 관계를 유지했던 인물로 밝혀지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 안나와 연인 관계였던 배우로 지목된 사람은 오지호였습니다. 처음에는 해당 사실을 부인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오지호는 이후 안나의 지인들과 업소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반박하자 싸이월드를 통해 자신들이 연인이었던 것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안나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오지호가 거주하던 삼성동 자택을 방문했지만 그를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안나는 약 10여 차례에 걸쳐 오지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대부분 응답을 받지 못했으며 마지막으로 약 3분간 짧은 통화를 나눈 뒤 서초동 아파트로 돌아가 비극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안나는 오지호가 일하던 강남의 바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명 시절 바에서 일하던 오지호는 안나의 물질적 지원을 받은 후부터 바 일을 그만두고 배우 오디션과 모델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디션 일정이 잡히면 좋은 옷을 입고 나가라고 옷을 사주었고 본인은 구형 SMO를 타면서도 오지호에게는 기죽지 말라며 벤츠로 시작하는 외제차를 사주는 등 오지호의 품위 유지를 위해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지호를 뒷바라지해 주는 동안 안나의 빚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안나의 지인들은 두 사람이 동거하는 연인 관계임을 알고 있었지만 오지호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안나의 존재를 숨겼다고 합니다. 안나는 단 한 번이라도 오빠 친구들에게 여자친구로 소개되는 것이 소원이라며 속상해했었다고 합니다. 오지호의 태도를 두고 안나의 지인들은 밤낮 없이 힘들게 일하는 걸 알면서도 단 한 번도 돈을 보태주지 않고 오히려 의지하려는 모습이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낸다며 오지호가 성공하면 결국 헌신짝처럼 안나를 떠날 것이니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관계를 정리하라고 충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오지호가 드라마 환상의 커플로 큰 성공을 거두자 지인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안나와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당시 안나가 일하던 업소에서 생긴 빚은 7,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월급이 2천만 원이었지만 결근하면 차감되는 시스템 때문에 점점 나이가 30에 가까워지던 안나에게 이 빚은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오지호가 드라마 성공으로 톱스타 반열에 오르며 냉정하게 변한 태도를 보이자 안나는 극심한 절망감에 휩싸였을 것이라고 지인들은 전했습니다. 또한 오지호는 드라마로 명성을 얻은 이후 안나에게 예전에는 너를 보는 것만으로도 설렜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이 사라졌다. 지금은 너 외에도 사랑하는 것이 많아졌다고 말하며 관계를 멀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안나는 연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변해버린 그의 태도에 깊은 절망을 느끼면서도 끝내 그를 떠나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던 중 2006년 12월 크리스마스 즈음 두 사람은 홍콩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오지호는 이제 막 인기를 얻은 상황에서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연인과 스캔들이 날까봐 극도로 조심하며 최대한 호텔방 안에서만 지내려 했다고 합니다. 안나는 그때 오지호의 차가운 태도에서 이제 우리 사이가 끝났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2007년 1월 3일에 이별했고
이후 안나는 1월 9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 안나는 친구들에게 죽고 싶다, 살기 싫다라며 힘든 심정을 토로하며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오빠에게 알려달라며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안나의 극단적 선택 이후 오지호는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인터넷에 공개된 내용 대부분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안나가 세상을 떠난 사실을 알고 난 후 혹시라도 안나의 지인들이 연락할까봐 오지호는 휴대폰 번호까지 바꾸었다고 전해집니다. 안나의 가족과 지인들은 오지호가 장례식장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빈소를 찾지 않은 그의 행동을 두고 사람들은 오지호의 냉정함과 무책임함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길에는 최소한 얼굴이라도 비쳤어야 하지 않느냐? 는 비판이 쏟아졌으며 일부 지인들은 이대로 넘어가지 않겠다는 강경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압박을 느낀 오지호는 결국 싸이월드를 통해 안나가 자신이 사랑했던 연인임을 인정하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당시 안나는 업소에서 생긴 7,500만 원의 빚을 안고 있었는데 그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이 빚이 고스란히 남아버리자 업소의 전무가 오지호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는 안나가 너 때문에 손님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그동안 벌어들인 돈을 너를 위해 다 썼다. 내가 안나에게 얼마나 마음의 짐을 지게 했는지 알면서 최소한 헤어질 때 그 빚이라도 해결해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 며 오지호를 꾸짖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전무는 안나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너 때문에 빚더미에 올라앉았겠냐? 스폰을 받았다면 마지막은 깔끔하게 정리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안나의 빚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모든 내용을 언론에 터뜨려서 연예계 생활을 못하게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제서야 오지호와 그의 소속사는 안나의 빚을 정리하며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비록 개인적인 일이라 모든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그래도 마지막 길에 문상조차 가지 않은 건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2위는 조영기입니다. 이제 조영기 사건을 살펴보면 1991년 8월 2일 조영기는 국방부 홍보 영화 출연을 위해 강원도 정선에서 영화 관계자들과 함께 여관에 투숙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8월 3일 그는 일행들과 회식하며 술에 만취한 상태로 여관에 들어가지 않고 차에 앉아 있어 동료들이 겨우 그를 끌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8월 4일 정오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신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얼마 가지 않아 덕평 구간에서 32세 나점내 C를 들이받았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혹시 살아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약 12m가량 끌고 가 도로 옆 숲에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피해자를 유기한 채로 술에 취해 차에서 잠이 들었고 7시간이 지난 후에야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그리고 시신유기까지 저질렀지만 그는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5년형에 그쳤습니다. 시신유기는 사실상 살인에 준하는 극히 악질적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처벌은 그다지 무겁지 않았습니다. 당시 꽤나 유명했던 연예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 시신유기를 시도했지만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기라 이 사건은 금세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조영기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실제로는 2년도 채 복역하지 않고 1993년 3월에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출소 후 불과 한 달 만에 그는 뻔뻔하게 방송 활동을 다시 시작했고 이후 당시 유명 배우들과 함께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며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더욱 황당한 점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복역했던 조영기가 이후 맥주카스 광고 모델로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건은 점차 잊혀졌고 그는 방송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대중들에게 친근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이미지를 쌓아갔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인터넷이 널리 퍼지자 이 사건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조영기를 방송에 출연시키지 말라는 항의글이 일부 방송국 홈페이지와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인터넷 뉴스가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아 사건의 전말을 아는 사람들이 소수였고 대중들조차 왜 그를 반대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2010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조영기를 킬러 조라고 부르며 그가 운전과 관련된 농담을 하거나 특정 여성 연예인을 응시하는 장면이 퍼지면서 조영기의 과거 죄가 20년 만에 다시 재조명되었습니다.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는 방송에 더 이상 출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조영기는 방송에서 사실상 퇴출당했지만 가석방 조치로 충분한 죗값을 치르기는커녕 24년 동안 연예인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 이후 유튜브 활동을 준비했으나 킬러 조라는 별명을 의식해서인지 댓글창을 닫아놓고 활동하다가 비판적인 여론과 무관심에 결국 운영을 중단한 것 같습니다. 그는 과거 사건에 대해 어떤 사과나 반성의 태도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미국에 거주한다고 했으나 2023년 4월 한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위는 남태현입니다. 과거 그룹 위너의 멤버였던 남태현은 여러 논란으로 항상 이슈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문제를 일으켜 강제 전학을 갈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 덕분에 일진설과 관련된 소문은 크게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너 탈퇴 후 그의 문제적 행동들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팬들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공연 도중 담배를 피우는 등 도를 넘는 행동들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여자 문제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배우 정여원, 손담비와의 열애설로 화제가 된 바 있었고 그의 복잡한 연애 관계는 여러 차례 논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복잡한 여자 관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자가 나타나 더욱 충격을 주었습니다. 가수 장재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남태현과 사적으로 만난 다른 여성에게 받은 DM을 공개했습니다. 메시지에는 남태현이 장재인과 교제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웠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남태현의 소속사가 두 사람이 이미 헤어졌다고 말한 것을 믿고 그와 만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화관에서 장재인과 남태현이 함께 있는 모습을 지인이 목격하면서 자신이 거짓말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배신감을 느낀 그녀는 모든 진실을 장재인에게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공개되자 남태현은 거센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장재인은 남태현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언급하며 사태를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남태현은 이후 방송에서 장재인과 헤어진 후에 다른 여성을 만난 것이라며 양다리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에 장재인은 남태현의 거짓말에 깊은 실망감을 드러내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저런 뻔뻔한 거짓말까지 참아야 하나라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 이후 남태현은 한동안 방송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킵니다. 하트 시그널 3에 출연했던 서민재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태현과 관련된 폭로 글을 올렸는데 그녀는 원래 착하고 바른 이미지였으나 남태현과 만남 이후 눈에 띄게 마르며 취한 듯한 모습을 보여줘 사람들의 걱정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서민재가 남자를 잘못 만나 인생이 망가졌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남태현은 마약 혐의 보도 이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태국에서 공연을 하거나 클럽에서 디제잉을 하는 등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까지 내면서도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을 기막히게 했습니다. 오늘은 대중에게 익숙한 얼굴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범죄 이력을 가진 연예인 TOP1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위는 정명현입니다. 아역 배우로 데뷔해 이경규의 눈에 띄며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 큰 주목을 받았던 정명현은 한때 박중훈과 CF를 촬영할 만큼 인기 있는 스타였습니다. 그러나 고등학생 시절 그는 본드 흡입 상태에서 절도를 저지르다 적발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건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아 그는 더 심각한 본드 흡입과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만큼 중대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결국 어린 나이에 연예계를 떠난 그는 힘겨운 삶을 이어가다 2011년 말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과 행동으로 인해 인생을 망친 비극적인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1위는 이면식입니다. 음주운전은 많은 연예인들이 대중의 신뢰를 잃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인물이 바로 이면식입니다. 국민 아버지로 불리며 사랑받던 그는 과거 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에 출연해 자신이 음주운전을 무려 7번이나 했음을 가벼운 농담처럼 밝히며 대중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했습니다. 총 7번에 걸친 그의 음주운전은 단순한 위법 행위를 넘어 살인미수에 버금가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을 방송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겼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간과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